이 보면 이집트의 전형적인 예술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요, 이집트는 각각의 얼굴들의 가장 전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얼굴은 옆모습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옆모습으로, 근데 사람의 눈은 또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각 귀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몸은 또 앞쪽을 또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각각 부분들의 가장 그 모습 전체를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단면을 따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게 피카소의 뭐 입체파 그림에 영향을 주었죠. 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이집트 전형적인 그림인데, 이집트 시기에 아주 이상한 인간이 하나 등장합니다.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인간이 등장해요. 저는 인류 역사에 단 한 명의 천재를 뽑으라면 저는 이 사람을 뽑겠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아문호텝 4세입니다. 아버지가 아문호텝 3세고요. 아문이라고 하는 게 달의 신입니다. 달신이에요, 아문. 그러니까 아문호텝은 사랑을 받는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달의 신 아문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문호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파라오가 되어서 나는 더 이상 아문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세상에 유일하게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신은 아텐신이다. 아텐신은 태양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아텐신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자기 이름을 아케나텐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아텐신을 섬기는 사람 이런 뜻으로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인류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유일신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약간 이 형태가 이 그림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추상화되고 인공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이상하게 생겨 보입니다. 이상하지만 굉장히 리얼하게, 그림도 완전히 전형적인 그림이 아니라요,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그 아내인 네페르티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얼굴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리얼리즘의 극치를 달려요. 이 네페르티티도 이 아케나텐 이후에 파라오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자 파라오가 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 후대 역사가들이 세상 여자 파라오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막 그 이름들을 지워버리거나 그 역사를 지워버리거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쪽을 따로 연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 파라오를 갖다가 후대의 남성 사가들이 어떻게 그것을 역사를 날조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정말 완전히 일종의 이집트를 완전 개벽을 완전히 그냥 업사이드 다운을 시켜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갖다가 우리는 아마르나 피리어드, BC 14세기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청동기 시대의 중간이에요. 이게 철기 시대도 아니고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거를 아마르나 르네상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그림들이 너무나 아마르나 리얼리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전형적인 그런 거의 기존에 있던 모든 관습을요, 한꺼번에 다 철폐를 해버리는 정말 놀라운 시기예요. 그걸 그 이전에 뭔가 그럴 수 있는 뭔가 힌트라든지 뭔가 씨앗이 있어서 그것이 확 발전한 게 아니라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미쳐가지고 두 부부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 확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파라오가. 그리고 이때 시기에 아주 중요한 외교 문서인 아마르나 레터스라고 하는 편지가 발견이 됩니다. 이때 청동기 시대에서 이웃 국가들, 이 고대 근동의 모든 세계들이요, 마치 이웃집 사촌처럼, 우리가 청동기 시대는 굉장히 어떤 메타도 낙후됐고 철기 시대가 훨씬 더 발전한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단선적으로 진화론적 혹은 뭐 해결적으로 그렇게 단선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청동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를 비교해 보면 제 그 박사과정 동안 연구했던 주제들이 거의 이 두 시대를 비교하는 건데요. 청동기 시대와 철기 초기 시대를 비교하는 건데, 청동기 시대가 뭘로 보나요? 훨씬 더 발달합니다. 엄청난 시대예요. 이 고대 근동의 청동기 시대가 이 옆에 주변 국가들 사이에 서로 막 친구처럼
서로 막 편지를 보내고요. 아주 뭐 외교 문서들인데요. 아주 가깝게 마치 전 세계가 한 동네 사는 친구들처럼 그렇게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엄청난 사이즈의 한 마을을 만들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나서 철기 시대, BC 1200년에 철기 시대가 이 청동기 시대에 전 세계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죠. 이 아케나텐의 아들이 바로 투탕카문입니다. 8살 정도부터 이제 파라오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투탕카문이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뭐냐면 다시 아문신으로 돌아갑니다. 아마르나 피리어드에 이 네페르티티하고 그 아케나텐의 완전히 섭정에 완전히 짓눌렸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실각하고 나서 완전히 다시 세상을 또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리포메이션이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카운터 리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실각하자마자 바로 마치 이 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입니다. 얼마 못 살았죠, 그죠? 20살도 채 못 돼서 죽은, 네, 이 투탕카문이 참 되게 힘들게 살았을 것 같아요. 허수아비 왕을 세우면서 다시 옛날 체제로 다시 복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영걸 레이디라고 하는 게 그냥 줄여서 YL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걸 레이디가 뭐냐면 DNA를 조사했더니 아버지는 아케나텐이 맞는데 엄마가 네페르티티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았었다가 그 DNA 조사해보니까 네페르티티가 아니라 이 영걸 레이디라고 이름도 없는 그냥 젊은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오랫동안 그냥 이 미라로 보관되어 있던 이 사람하고 DNA 조사해봤더니 이 여자가 엄마인 걸 밝혀진 거예요. 2010년도에 밝혀졌습니다. 이거 요즘 학문적으로 가장 발달한 게 고고학 분야입니다. 이 뭐 DNA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뭐 드론 같은 걸 이용하거나 무슨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그 고고학 분야가 가장 많이 발달했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 2010년도에 이 여자가 네페르티티가 친모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가 네페르티티가 아닌 다른 여자가 친모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얼굴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얼굴 형태, 물론 이건 거의 삐쩍 말라서 미라화 된 거긴 하지만 이 얼굴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하고 상당히 오히려 더 가까워 보이죠, 그죠? 이런 모습보다는요, 그죠? 이런 모습보다는 그만큼 얼마나 이 아마르나 리얼리즘이 얼마나 되게 정교했었나라고 하는 것도 보여지는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겠고요. 다시 람세스 시대로 돌아오면은 전형적인 이집트의 전혀 그 리얼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얼굴이죠. 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얼굴들로 이제 바뀌어갑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독특한 시대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정말 이 사람은 그 전례가 없는, 앞에도 뒤에도 누구도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텐신의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요. 정말 19년인가 2018년인가 아케나텐의 DNA를 조사를 해보니 인류의 DNA가 아닌 흔적이 발견됐다. 아케나텐은 외계인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무슨 타블로이드 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학술 논문에 실렸습니다. 이집트학 전문 학술지예요. 정말 외계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은. 정말 독특한 인간입니다.